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아, 우리 방송 벌써 1년. 1년이요? 1년이 넘었나? 아, 1년이 3월 6일인가 시작했으니까 1년이 가까이 오고 있네요. 아, 정치쇼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1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깊은 넓은 사랑을 받는 게 그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걸 해냈지? PD와 작가들이 잘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한 선수 올림픽 3연패를 맞고요. 총 4번 출전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여자 500m 깜짝 5위. 자, 이상하 제가 우리 딸이 또 쇼트트랙을 해갖고 아, 정말요? 예, 조금 했어요. 한 1년, 1년 반. 지금은 안 하시고요? 아, 지금은 이제 애들이 좀 고등학생이니까 못해요. 왜냐면 늦게 시작해갖고 네. 하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안 간다 그래갖고 저 경기도로 옮겨갖고 네. 화성에서 1년 반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 그래갖고 결국 안 시켰어요. 아, 힘들어서요? 너무 운동할 힘들었고. 때? 근데 이제 네. 그 코치들이 다 국가대표 출신들인데 그때 소전자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대요. 아, 예, 그렇죠. 또 예. 어제 경기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어제 경기도요? 경기요, 서울인데, 경기. 아, 네. 여기. 경기? 네. 아, 어제 경기도. 네, 경기도. 네. 그랬죠. 난 또 경기도지사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경기도가 왜 뭉클하겠습니까? 어제 삐끗했어요? 3코너에서 삐끗했다면서요? 3코너에서 뭔가 좀 아. 네, 살짝 빠져나갔다 뭐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네. 본인이 너무 빨라갖고 네. 이런 빠른 스피드감이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좀 낯설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어하지 못하고 네네. 쭉 튕겨나갔나 보죠. 네, 이번에 그 평창 얼음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강원도 주민들, 그 도민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음에는 또 강하잖아요. 군사문화, 군사독재는 꽤 오래 있었고 군인 보면 얼음. 땡 하시죠. 강원도 군인만 있니까 군인들 보면 무셔 얼음. 네, 이것도 땡 하시죠. 네, 첫 번째 뉴스 갈까요? 첫 번째 뉴스요. 네. 이런 뉴스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뭐 그러고 싶은데. 헤어도 너무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께 어떤 뉴스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그 다스 소송비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에 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가량의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약 40여억 원을 그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 건프에 송금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네, 현대차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지금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네, 그런 관계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다스가 바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잖아요. 예. 이 다스는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2004년에 네,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 2,200억. 그때도 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200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2002년 서울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예. 이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중축을 하도록 이 허가한 바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200억까지 매출이 좀 늘었다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에는 네, 1조 원을 넘었죠. 네, 매출이. 그랬죠. 네, 엄청난 큰 기업으로 급성장을 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장을 대통령을 자기 개인의 부로 축적하고 진짜 그 푼돈 이 재벌들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걸 하려고 네. 재벌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 행정가를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 비용 소송 비용 그 10억 원 이렇게 40억 원. 그냥 물론 어디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네. 40억 또 10억. 어디 갖고 이시영 아들 둘이 그냥 살아도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부자지간이니까. 네. 아버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 부자지간으로 그냥 좀 어디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신경 안 쓰게. 네.
그 부자가 그 부자는 예. 아니는 네, 아닌 네, 아니. 그렇군요. 네. 당황해서 말이 꼬이네요. 예. 이것도 있는데 그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그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120억 외에 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예.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네,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입첩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네. 왜요? 이유는 뭐가 뭐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 예. 네,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왜요?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고 해요. 이틀밖에 안 남은 건데 이 이틀 안에 빨리 기소를 해야 아니죠. 100억 추가된 넘어갈 것도 텐데. 2007년 그 무렵인가요? 그 이후 무렵인가요? 그 이후는 공소시효가 5년도 남았는데 네, 그 무렵인 것으로 그 무렵인 것으로. 언론 그래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비자금 120억 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부분, 예. 네, 이 부분인 걸로. 네. 예. 그러면은 그 배임 횡령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기소하지 검찰에 않겠다? 알리지 않은 그 혐의를 그 기소하지 내용은 않겠다는 기소하지 거죠. 않겠다. 네네. 이미 자료는 갔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거죠. 네, 네. 의아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하게 되면 할 얘기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퉁 짚고 넘어가면. 그렇죠. 뭐 추가로 뒤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안 제가 할 알고 것 있어서. 같은데. 네. 그 해요? 알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뭐가 뉴스. 있죠? 네. 예.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인데요. 이 권성동 의원실의 전 비서관 김아무개 씨는 지난 2013년에 이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예. 이 광해관리공단에 채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적성 점수 조작 등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산업통상자원부 측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에 그 김 전 비서관을 뽑을 때 이 예. 공단 기획조정실장 면접만 보고 특별 채용했다. 라고 해요. 그게 일단 하나인 거고 예. 두 번째는 2016년에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이 전환 과정에서 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그 채용 공고를 따로 냈는데 예. 이 모집 공고에 완전히 이 김 전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 네. 이를테면 이제 국회 경력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김 전 비서관의 전공 출신만 뽑겠다고 공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인적성 시험 점수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네. 그거를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그 폭로한 네. 안지현 검사인가요? 폭로한 사람은 안미연 검사입니다. 안미연 검사. 그분을 어떻게 고발하는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보니까 정치인들 계속 못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의아했던 거는 이 안미연 검사를 고소를 했을 때 예.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명예훼손 이게 아니라 예.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알고 걸었다고 있는 하더라고요. 비밀을 얘기했다. 그럼 내부 고발자가 알고 있는 건 비밀 얘기해줘? 모르는 비밀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부 고발자는 당연히 그럼요. 내부에서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앞으로 건데. 이제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논리대로 하게 되면 네. 내부 고발자들은 아무것도 알리면 안 돼요. 다 통신비밀법으로 걸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폭로한 내용이 거짓말이다 이걸 건 게 아니라 예. 왜 폭로했냐라고. 그러니까 네가 걸었다라고 알고 볼 있는 수도 있는 정보는 거죠. 내부 고발자가 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 팍팍 쏟고 적폐를 어떻게 청산해 그럼? 그렇죠. 그 뭐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예. 되고 또 아니, 내부 우리 고발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상 기자가 네. 권성동 위원장이라고 하고 내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그럼 내부 고발자면 고발자 다 무서워요. 알고 있는 사실을 하는데 그거 고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럼 그걸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합니까? 네. 아니, 제가 그거를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장 뭐 사회복 내려놓으세요. 뭐 저라면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이니까. 이상하게 웃겨요? 네.
네, 저요? 네. 아니, 권성동 법사위원장으로 해보라니까. 아, 저 그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잘 안 웃깁니까? 될 것 같아요. 다 잘 안 돼요? 네, 아, 뻔뻔하지 않아.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화가 오갔네요. 롤플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아침부터. 네, 아, 그렇군요. 월요일 아침인데 기분 좋게. 네,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권성동 위원장. 못하니까요. 연극과 안 나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전혀 그쪽이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무슨 과 나왔어요? 저는 역사 공부했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생기셨어, 역시. 아, 그래요? 역사적으로 생긴 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뉴스를 역사심이. 아, 다음 네. 뉴스. 라디오에 사역을 좋은 하겠습니다. 소식이네요. 네, 예? 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 대화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그 미국 CBS 방송에 그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외교 수장으로서 내 역할은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현 시점에서 그들, 그러니까 북한에게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많은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만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오는지는 유심히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그들에게 대화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 당근책이 아닌 커다란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라고는 말했는데요. 예. 뭐 종합해 보면은 뭐 대북 압박 기조는 이어가지만 이 대화가 가능하니 북한에서 신호를 보내라 이런 뜻으로 네, 읽힙니다.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는 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예.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그 북미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렸다 이렇게 아하.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그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함께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먼저 대화가 좀 조성이 돼야. 예, 그럼 남북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가든다든지 하는 네. 과속 행보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 간의 그 한미 공조, 네네.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면서 혹은 오해를 사면서 갈 생각은 없다. 네, 그런 이런 뜻으로 뜻으로 보이고 받아들여지네.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과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종국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목적이 네. 북한의 핵을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을 폐기하고 뭐 남북과 뭐 평화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 그 돌입을 하면 뭐 처음에는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 네. 그렇지만 뭐 2단계, 3단계 갖고 종국적으로는 결국 핵 폐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핵 폐기로 이제 나아가는 길이 그렇죠. 그게 방법인데 네, 어쨌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렇게 북미 간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가 이렇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 예.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 정부 부실 대응 책임 인정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 부실 대응 책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호. 메르스 사태 당시에 부실한 초기 대응 등 이 정부의 예.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총 186분이 감염이 돼서 38분이 숨졌었어요. 예. 당시 정부의 대응이 좀 황당했는데 뭐 낙타랑 접촉하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뭐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면서 또 모든 정보를 다 차단을 해버린다던가 또 이제 또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네, 종이를 붙이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갔을 때 좀 있었던 그런 총국도 좀 있었죠. 무슨 나라를 그렇게 운영을 해요. 진짜 무슨 초등학교 뭐죠? 학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게다가 이제 뭐 감염 사태라는 이런 살려야 한다. 국가적 진짜 그거 기억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그것도 궁서체로 네, 적어가지고 궁서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아니 궁서체는 이게 티가 나잖아요. 아, 네. 반드시 살려야 한다. 네, 살려야 왜 한다라고 착하게 써 살자 있었죠. 그러지? 이마띠 들고 착하게 살자. 반드시 살려야 한다. 네, 어? 그걸 자, 때문에 이제 패러디가 본물처럼 나왔었죠. 아, 이 그랬어요? 어쨌건 이후에 이 메르스 30번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예. 네,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가 이모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커피 마시죠? 네, 제가 맛있네요. 쏜 겁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저는 2부 최박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 비용 아, 소송 비용 그 10억 원 이렇게 40억 원. 그냥 물론 어디 서민들한테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그럼요. 40억도 10억. 어디 갖고 이시영 아들 둘이 그냥 살아도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부자지간이니까.
아, 네. 아버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 부자지간으로 그냥 좀 어디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신경 안 쓰게. 네. 그 부자가 그 부자는 예. 아니는, 네, 아닌. 네, 아니. 그렇군요. 네. 당황해서 말이 꼬이네요. 예. 이것도 있는데 그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그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120억 외에 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예.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네,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이첩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네. 왜요? 강원도 군인만 있니까 군인들 보면 무셔 얼음. 네, 이것도 땡하시죠. 네, 첫 번째 뉴스 갈까요? 첫 번째 뉴스요. 네. 이런 뉴스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뭐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께 어떤 뉴스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그 다스 소송비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에 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가량의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약 40여 원을 그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컴프에 송금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네, 현대차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지금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네, 그런 관계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다스가 바로 현대차에 납품.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우리 방송 벌써 1년이요? 1년이 넘었나? 1년이 3월 6일인가 시작했으니까 1년이 가까이 오고 있네요. 정치쇼가요? 예. 네, 그렇군요. 1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깊은 넓은 사랑을 받는 게 그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걸 해냈지? PD와 작가들이 잘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한 선수 올림픽 3연패를 맞고요. 총 4번 출전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여자 500m 깜짝 5위. 자, 이상하 제가 우리 딸이 또 쇼트트랙을 해갖고 정말요? 예, 조금 했어요. 한 1년, 1년 반. 지금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좀 고등학생이니까 못해요. 왜냐면 늦게 시작해갖고 네. 하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안 간다 그래갖고 저 경기도로 옮겨갖고 네. 화성에서 1년 많은 하청업체잖아요. 예. 이 다스는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2004년에 네,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 2,200억. 그때도 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200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2002년 서울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예. 이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중축을 하도록 이 허가한 바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200억까지 매출이 좀 늘었다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에는 네, 1조 원을 넘었죠. 네, 매출이. 그랬죠. 네, 엄청난 큰 기업으로 급성장을 한 건데요. 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장을 대통령을 자기 개인의 부로 축적하고 진짜 그 푼돈 이 재벌들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걸 하려고 네. 재벌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 행정가를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반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 그래갖고 결국 안 시켰어요. 근데 힘들어서요. 너무 운동할 힘들었고. 때. 근데 이제 네. 그 코치들이 다 국가대표 출신들인데 그때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상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대요. 예, 그렇죠. 예. 어제 경기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어제 경기도요? 경기요, 서울인데, 경기. 여기 네. 경기. 네. 어제 경기도. 네, 경기도. 네. 그랬죠. 난 또 경기도지사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경기도가 왜 뭉클하겠습니까? 어제 삐끗했어요? 3코너에서 삐끗했다면서요? 3코너에서 뭔가 좀 살짝 빠져나갔다 뭐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네.
본인이 너무 빨라갖고 네. 이런 빠른 스피드감이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좀 낯설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네네. 쭉 튕겨나갔나 보죠. 네, 이번에 그 평창 얼음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강원도 주민들 그 도민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음에는 또 강하잖아요. 군사문화 군사 독재는 오래 있었고 군인 보면 얼음 땡 하시죠.